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젊은 층의 표심을 의식한 여야 정치권의 합의에 따라 고등학생들도 정치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도내 고3 학생의 절반 이상이 출마할 수 있게 됐고 고1부터는 정당 가입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투표는 물론 출마까지 할 수 있게 된 도내 고3 학생은 7,300명입니다. 도내 전체 고3 학생의 56%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정당이 만 18세를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에 공천하려면 그 전에 당원 가입이 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당 가입 연령도 만 16세로 낮아졌습니다. 도내 고1 학생 만 2,000명이 생일이 지나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시대에 발맞춰서 현실적으로 이제 바뀌었다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의 자유나 그런 게 없었던 예전과는 달리 좀 이제 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스스로 정당 활동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직 청소년들은 정치에 많이 관심도 없고 그런 것 같아서 청소년들한테 그 투표권 주고 그런 거는 아직 조금 많이 무리인 것 같아요. 학생들처럼 교사들도 환영한다는 입장과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청소년이 정책 형성 과정부터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교총은 교실이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교내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낮춘 지난 11일, 경북 영양에선 헌정 사상 처음으로 고1 당원이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고1부터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이런 변화에 따른 학교 내 지침이 없어 혼란도 예상됩니다. 학생들은 주권자 교육을 먼저 좀 진행을 해볼 생각이 있고요. 이건 좀 빨리 진행할 생각이고 일단 온라인을 먼저 좀 고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교장 교원생들 관련돼서 또 연수 계획하고 있고요. 강원도 교육청은 오는 3월 개학하기 전까지 세부적인 정치교육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속초 영랑호 상류에 설치된 부교를 중심으로 하류는 얼지 않고 호수 상류 쪽만 꽝꽝 얼었습니다.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 여러 가지 우려들을 낳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해안의 대표적인 석호인 속초 영랑호 상류에 지난해 11월 설치된 호수를 가로지르는 길이 400m의 부교 영랑호수 윗길. 최근 영하권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영랑호수 윗길의 서쪽, 그러니까 영랑호의 상류 쪽이 꽝꽝 얼어붙었습니다. 이곳 영랑호수 윗길을 중심으로 하류는 전혀 얼지 않은 반면에 상류는 이처럼 완전히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상하류 사이의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겁니다. 환경단체는 없어도 될 부교를 설치해서 부교의 상류와 하류 사이를 단절시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환경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입장입니다.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지 않는다는 거죠. 제대로 섞이지 못하고 이 안에 사는 생물들에게는 어떤 크게 그냥 당장은 와닿지 않아도 조금씩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속초시는 앞으로 3년간 1년 단위로 해양 환경 영향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양 환경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앞으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전문가는 처음부터 호수 위에 다리를 놓는 현재의 부교 형태보다 일부 구간을 공중에 띄우는 아치형이 디자인의 측면이나 생태적 측면에서 더 나았을 거라고 아쉬워했습니다. 아치형 교량을 만들었을 때가 훨씬 더 이제 자연에 가까운 그런 경관을 조망할 수도 있고 물의 흐름도 더 나아질 수 있고 생태적으로도 더 효과적인 부분을 강원 영동 지역에는 강릉 경포호, 고성 화진포호 등 여러 석호가 있고 호수 주변을 걸을 수 있는 산책로는 많이 개발됐지만 석호를 직접 가로지르는 시설물은 속초 영랑호수 윗길이 유일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 영서 북부 6개 시군의 올해 계획을 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화천군의 정책 방향을 살펴봅니다. 접경 지역 화천군의 2021년은 지역의 가장 큰 축제가 취소되고 국방부가 식자재 경쟁 입찰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 농민들이 반발하는 등 녹록지 않았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 화천군은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2021년은 접경 지역 화천군에 녹록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1,3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산천어 축제가 2년 연속 취소됐습니다. 또 국방부가 군부대 식자재 납품 절차를 경쟁 입찰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접경 지역 농민들은 하루아침에 주요 소득원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화천군은 직격탄을 맞은 접경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산적한 현안을 하나씩 풀어갈 계획입니다. 겨울 축제에만 의존했던 관광 자원을 계절과 관계없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한 1박 2일 코스를 만들어서 이 관광객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4월부터는 42인승 유람선 평화누리호가 8호호와 평화의 댐을 오가고 백암산에서는 케이블카 운행이 시작됩니다. 또 지난해 7월 도내에서 최초로 대한파크골프협회 인증을 받고 하루 200명 이상이 방문하는 산천어 파크골프장은 올해 18개 홀이 추가 조성돼 54개 홀로 더 넓어집니다. 체류형 관광 유치를 목적으로 숙박 관광객에게 무료 라운딩도 제공합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우리도. 1박 2일 자고 2박 3일 자고 그렇게 합니다. 또 접경 지역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산물 판로 확대와 농산물 가공과 창업 등 지원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조 사업을 한 이렇게 70% 정도 해서 농민들이 좀 더 싸게 충전해서 더 생활할 수 있도록. 하지만 국방부의 군납 경쟁 입찰 도입으로 벼랑 끝에 몰린 농축산업을 되살릴지는 미지수. 화천 지역에서 군납에 참가하는 농가만 해도 300여 농가. 농축산물 군납 규모만 해도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206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군 급식만은 우리 전방에서 우리 힘들게 사는 농가들 그나마 직거래 납품을 함으로써 농가 수입에 크게 도움이 됐었는데 연이은 경제적 악재로 접경 지역 화천의 경제가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2022년 화천 최문수 군정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원주에서 2년 전 6차선 도로 한가운데 있던 20대 남성이 차량 석대에 연달아 치여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이들 운전자 3명에게 과실이 없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로에 사람이 있는 걸 예측하기 어렵고 사고 회피도 불가능했다고 본 겁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 신발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곳곳에 색이 다른 차량들의 파편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한밤중 이곳에서 27살 남성이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이곳에서 건너편으로 횡단하려다 차량 석대에 잇따라 치였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달려서 도로 횡단을 하던 피해자는 1차로에 진입했을 때 직진하던 승용차에 처음 치였고 이 충격으로 도로에 주저앉아 있던 도중 뒤따르던 차량 2대에 연달아 부딪힌 겁니다. 검찰은 첫 번째 사고 운전자에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뒤이은 운전자 2명에게는 각각 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이들 3명 모두에게 교통사고 과실이 없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도 못했고 회피하지도 못했다라는 근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밤 시간 6차선 도로 한가운데 사람이 있는 것도 드문 사례지만 갑자기 사람을 봤더라도 급정거를 할 수 있었느냐가 관건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사고 당시 차량 석대의 속도와 무게를 감안해 달리는 도중 사람을 보고 멈출 수 있다고 분석한 정지거리는 각각 30m 이상. 사고 차량 바로 근처에 있는 피해자를 확인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첫 번째 사고 운전자가 과속하기는 했지만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공주거리하고 제동거리를 합친 거리를 정지거리라고 합니다. 위험 물체가 정지거리 내에 있을 때는 사고를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운전자들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돼 유족들은 민사에서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소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더 주의할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무단횡단하는 거 보고 뛰어들었다가 무조건 형사적 책임을 면한다는 거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 검찰은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적극적으로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1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 상승한 3등급을 받았습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지난 2002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동안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반부패 추진 계획 수립과 청렴 정책 참여 확대, 부패 방지 제도 구축 등 7개 항목으로 평가해 5개 등급을 부여하는데 강원도가 받은 3등급은 보통에 해당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함께 도민 배심원단을 구성해 교육감 공약 이행을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민 배심원은 교육감 공약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해 공약사항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민 배심원단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위탁으로 도내 만 18세 이상 도민 중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를 고려해 ARS 무작위 추천과 심층 면접을 통해 55명이 선발됐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사과와 배나무 등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세균병인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하순부터 겨울 전정이 끝나는 3월까지를 중점 관리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과수 세균병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월동 궤양 제거, 전정 작업, 개화전 사전 방제 활동을 펼칩니다. 특히 과수 세균병이 발생한 시군에는 50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합동 예찰을 실시합니다. 강원도는 농협과 인삼경작협회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6년근 인삼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5년 동안 6년근 인삼 명품화 산업을 위해 시설과 농업기계, 농업자재 지원에 22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6년근 인삼 재배 면적 전국 1위, 농가수 1위, 생산량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인삼 재배 농가에서 연작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객토 지원을 요청하자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설 연휴 기간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 대책을 시행합니다. 강원도는 오늘부터 2월 2일까지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한 14일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유통매장의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밀집이 예상되는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공백 없는 방역 의료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39곳을 운영하고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도 정상 운영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설 연휴 기간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합니다. 이번 특별 감시는 설 연휴 전과 설 연휴 기간 등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며 1단계에서는 관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95곳에 자율 점검을 촉구하고 유해 화학물질 취급업소 등 32곳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설 연휴 기간에는 오염 사고 대응을 위한 상황실을 운영하고 주요 산업단지 인근 하천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사목을 제거하고 소나무 불법 이동을 단속합니다. 산림청은 3월 말까지 29억 원을 들여 산림 155헥타르에 예방나무 주사를 놓고 고사목 2만 4천여 본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또 강원도, 경기도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이동 단속도 벌일 방침입니다. 산림청은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를 빨리 찾아 적기에 방제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군 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소음 대책 지역의 피해 보상금 접수를 오는 24일부터 시작합니다. 강릉시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월별로 1종 구역은 6만 원, 2종 4만 5천 원, 3종 구역은 3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신청 서식을 갖춰 해당 주민센터와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직접 또는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보상금은 5월 말 심의를 거쳐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5년 동안 소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도청사 이전 문제와 관련해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주시 번영회는 도정 총괄 책임자인 최문순 도지사가 도민들의 공론화 요구를 외면하고 춘천 캠프페이지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청사 이전 신축 부지 결정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번영회는 이에 앞서 도민 전체 공론화 없이 이전 결정을 내린 최 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삼척시가 전 시민에게 상생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삼척시와 삼척시 의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시민에게 20만 원의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 달 11일 삼척사랑 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서 삼척시는 2020년 5월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5,700명에게 2차 지원금을 줬고 이번이 세 번째로 지급하는 겁니다. 섬강을 따라 걸으며 수령 30년 이상의 자작나무 숲을 만끽할 수 있는 명품 둘레길이 조성됐습니다. 원주시는 호저면 산현리 칠봉체육공원에서 시작해 섬강을 따라 자작나무 군락지를 가로지르는 4.5km의 둘레길을 조성해 어제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말까지 자작나무와 잣나무 숲을 테마로 둘레길과 연계한 숲속 미술관 등 복합 문화공간을 갖춘 수목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